키자루는 센토마루를 처리했고 도청용 전보벌레가 아닌 위권 칩으로 통해 파시피스타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프론티어 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루피는 강한 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키자루에게 달려들죠. 그리고 루치는 키자루가 돔 안으로 들어온 걸 알고 밀짚 모자 일당을 배신합니다. 그걸 알아챈 스튜시는 루치로부터 베가펑크를 지켰고 사상자가 벌써 2명이나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뭘 믿고 루치를 무방비한 상태로 뒀느냐입니다. 아시다시피 루치는 흉폭한 육식동물 계열인 고양 열매의 모델 레오파드의 능력자입니다. 루치의 극단적인 성격은 13살부터 두각을 나타냈죠. 그는 13살 때 CP9이었으며 어느 왕국의 인질 500명을 몰살시킨 무자비한 인물입니다. 그를 동료처럼 대한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앞으로 이 일이 되풀이된다면 밀짚 모자 일당 전원 에그헤드 섬에 무사히 탈출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안심이 된 건 루피는 2년 전보다 100배는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에그헤드 섬엔 버스터콜의 3배가 넘는 전력이 포위하고 있으며 루치로 인해 불리한 정보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또 심지어 검은 수염의 적단도 에그헤드 섬 어딘가 있을 거로 추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에그헤드 사건의 충격적인 결말은 밀짚 모자 일당에게 비극적인 결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조로는 루피의 첫 번째 동료이자 동업자입니다. 조로는 세계 제일의 검객이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미호크를 찾아다녔지만 어쩌다 모건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루피는 조로에게 동료 제의를 했고 조로는 어쩔 수 없이 해적이 되고 말죠. 그리고 나미는 밀짚 모자 일당의 항해사로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나미의 꿈을 단순히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미의 꿈은 단순히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닌 자신의 항해술로 세계의 바다를 여행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만약 나미의 꿈이 단순히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다면 아론파크의 측량실에 처박혀서 평생 지도만 그렸겠죠. 아마 눈으로 직접 보고 여행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 일당의 저격수 우솝의 아버지 야솝은 루피가 어릴 적부터 동경하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핵심 인물입니다. 우솝이 메리오 문제로 루피와 잠깐 갈등이 있었지만 루피가 우솝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때문인 걸로 보이죠. 또 우솝의 목표는 용감한 바다의 전사이며 리틀가든에서 도기와 브로기를 만난 후 이 꿈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 일당의 요리사 상디의 꿈은 오올블루이며 오올블루는 4개 바다의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기적의 바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디는 은인인 체프와 작별하고 오올블루를 찾기 위해 밀짚 모자 일당과 함께 그랜드라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 일당의 선이 초파의 꿈은 고칠 수 없는 병을 모두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며 이는 닥터 히루루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병통치약이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죠. 밀짚 모자 일당의 고고학자 로비는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오하라 섬의 생존자이자 학자입니다. 이는 세계 정부가 금기시하는 일이며 정부는 이 때문에 오하라 섬을 멸망시켰죠. 로빈의 꿈은 오하라 학자들이 목숨 걸고 연구한 리오 포네그리프인 진짜 역사의 본문 공백의 100년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의 조선공 프랑키는 샤본디 제도에서 쿠마로 인해 베가펑크의 고향 벌지모아에 떨어졌습니다. 프랑키는 베가펑크가 연구소에 남기고 간 설계도를 발견했고 2년 동안 베가펑크의 지식을 축적합니다. 사이보그인 프랑키가 레이저빔을 쏠 수 있었던 것도 베가펑크의 기술 덕분이죠. 아마 프랑키의 몸 안에 들어간 적 있었던 나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밀짚 모자 일당의 해적선 사우전드 써니오는 프랑키와 갈레라 컴퍼니 사장인 아이스버그 그리고 파울리, 타일스톤, 루루 이 5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든 배입니다. 써니오는 보배로운 나무 아담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해적왕 골디로저의 오로잭 스노와 같은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또 오로잭 스노는 그랜드 라인을 일주한 세계의 유일한 배이며 프랑키는 오로잭 스노와 같은 바다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배를 만들기 원합니다. 또 그 배에 조선공으로 타서 꿈의 배를 만들고 싶어 하죠. 루피는 항해사 나미와 주방장 상디를 동료로 영입하기 전부터 음악가 동료를 원했습니다. 또 니카의 심장 소리가 드럼 소리인 걸 봤을 때 브룩이 음악가라는 점에서 추후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죠. 또 브룩은 52년 전 룸바의 적단 시절 쌍둥이 언덕에서 세계를 일주한 후 라분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룸바의 적단은 마의 삼각지대에서 강한 동업자들을 만나 전원 전멸당하고 맙니다. 부활 열매 능력자인 브룩은 부활할 수 있었지만 동료들은 모두 죽었으며 심지어 모리아에게 그림자까지 빼앗기고 말죠. 브룩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톤 다이얼엔 동료들이 죽기 전 함께 부른 노래인 빙크스의 술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즉 브룩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 빙크스의 술을 라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죠. 밀짚 모자 일당의 조타수 징베는 어인답게 놀라운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밀짚 모자 일당의 악마의 열매 능력자 루피, 초파, 로빈, 브룩이 바다에 빠졌을 경우 활약할 것으로 보이죠. 또 징베는 자신의 고향 어인섬의 평화를 원하며 어인섬을 지키기 위해 빅맘의 산하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베는 루피의 동료 제의로 빅맘의 산하를 그만두고 밀짚 모자 일당에 들어가게 되죠. 즉 밀짚 모자 일당의 공통된 목표는 루피를 해적왕으로 만드는 것이며 해적왕은 모두의 꿈인 것이죠.